안녕하세요. 프로타고라스, 플라톤의 이 발음이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을 통해서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프로타고라스 편의 내용을 이해하는 설명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질문을 던지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을 아주 잘게 나눠서 열 몇 개의 부분을 나눠서 원래 나눈 건 15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나눠서 그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던져볼 질문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맨 앞부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전체 줄거리를 얘기했는데 액자 밖과 액자 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타고라스 편을 보니까 거기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소크라테스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어디서 뭐 하다 오는 거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만나고 왔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된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이게 스테파노스 페이지 309A1부터 310A8. 스테파노스 페이지 얘기는 뭐냐? 우리가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전 세계에서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말의 길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크라테스가 친구 만나서 프로타고라스 만나고 왔던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장면 부분을 얘기할 때 그게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그 페이지가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스위스의 프랑스 출신 스위스 출판업자였던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플라톤 전집을 내면서 그 전집본에 있었던 페이지 수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이제 페이지 수고 이 사람이 한 페이지를 또 5칸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A, B, C, E 칸이고 거기에 A 칸의 첫째 줄 뭐 이런 뜻입니다. 309A1부터 310A8이니까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물론 이 책이 좀 커서 포트폴리오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페이지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짧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물들 쭉 있잖아요. 여기서 언급되는 인물들을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을 지금 그 그림을 찾아본 겁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소크라테스. 뭐 여기는 좀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좀 못생기고 뚱뚱하고 이마 까지고 뭐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키도 좀 작고 플라톤이 자기가 쓴 대화편 안에서 자기 선생을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향연이라는 대화편인데 이게 소크라테스 조각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친구가 어디서 뭐 하다 오는 길인가 그러면서 대답도 듣기 전에 아예 보나마나 뭐 알키비아데스의 젊음을 탐하다가 왔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알키비아데스가 이 인물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보다 한 20살 정도 아래죠. 예, 20살 정도 아래인데 소크라테스 애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뭐 좀 놀라실 사람도 있겠지만 고대 그리스에는 동성애 문화가 상당히 번성해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뭐 타고나길 동성애자로 태어난 건 아니고요. 일종의 문화 같은 거죠. 그래서 양성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성소수자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타고난 동성애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병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 양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에 장벽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또 그 성인 남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인데 또 그 아저씨가 그 청소년의 그 파릇파릇한 젊음을 탐하면서 동시에 그 청소년의 어떤 후원자, 후견인 역할도 하고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의 애인이라고 하지만 향연이라는 대화편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육체를 탐한 게 아니라 알키비아데스의
알키비아드스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알키비아드스를 덕의 길로 이끌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알키비아드스가 또 그 고대 그리스에서 굉장히 풍운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굉장히 잘생겼죠. 당시 아테네에서 굉장히 잘생긴 미남자로 통했고, 그래서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아저씨들이 막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애타하고 막 쫓아다니고 추종자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요. 근데 또 이게 그 동성애 대상이 13살부터 18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지나서 성년의 나이가 되면 동성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성인 남자 대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지나고 나선 또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린, 말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그래서 펠로폰네소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스파르타 연합군과 아테네 연합군 사이의 그 전쟁, 펠로폰네소 전쟁 당시에 장군이 돼서 시칠리로 원정대를 끌고 갔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거기서 재판에 소환이 돼서,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재판에 소환이 돼서 본국으로 송환되다가 스파르타로 탈출해서, 적국이죠, 스파르타를 돕다가 스파르타의 왕비랑 바람이 나서 애를 낳고 페르시아로 도망갔다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아테네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페르시아로 도망갔다, 뭐 이런 아주 풍운의 삶을 살다가 스승보다 먼저 50몇 세의 나이로 암살당해 죽는 비운의 또 풍운아인 알키비아드스인데, 정치가의 길로 나서면서 소크라테스 곁을 떠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엔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사랑했던, 열렬히 사랑했던 미남자인데, 이 둘의 인물이 또 비교가 돼서 미추가 대비가 되는 그런 아테네의 화제를 일으켰던 커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뒤이어서는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의 농담, 짓궂은 농담, 알키비아드스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왔겠군, 뭐 이런 소리 하니까, 물론 알키비아드스는 아름답고 18살이 넘어도 여전히 아름다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8살 이후에는 동성애 대상이 아닌데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알키비아드스랑 어울리고 있었던 거죠. 뭐 수염이 거뭇거뭇 나기 시작한 그 젊음이라니,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알키비아드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왔어. 그게 누군가 그랬더니 프로타고라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프로타고라스가 아니고요. 물론 여기도 알키비아드스가 정확히는 아닙니다. 소위 알키비아데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 5세기경쯤 만들어진 대리석 원본을, 청동일 거야 아마, 그거를 나중에 로마 시대 카피한 것이고, 여기 알키비아데스라고 그리스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새겨진 거고요.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라고 나중 사람들이 추정한 거죠. 굉장히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거고, 이것도 프로타고라스는 그 흉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정본이 남아있질 않아서, 그래서 이거는 AD 1세기경에 어디였죠? 여기가 이거 하는 곳인데, 이거 예. 스미르나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AD 193년에서 211년이네. 2세기에서 3세기 사이. 지금 이즈미르 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소피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흉상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소피스트도 이제 뭐 또 하면서 얘기하게 되겠지만,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배경을 갖고 말 잘하는 기술을 가르친 직업 교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적으로는 뭐 이제 상대주의자이고, 이 소크라테스 흉상은 비교적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하는 얘기로는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해 죽은 이후에 유명한 조각가를 시켜서 소크라테스 흉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원본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복제했던, 그걸 이제 이미테이션 했던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기본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인물들의 얘기가 이 앞에 살짝 나오는 겁니다. 1챕터인 건데요. 여기서 텍스트에 물어보기 첫 번째.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키비아드스의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알키비아드스가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하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프로타고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9C 이행의 아름다움은 이제 알키비아데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309C 사행 바로 두 줄 밑에 아름다움은 프로타고라스에 붙인 수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두 개의 아름다움이 같은 뜻일까? 같은 뜻이지 않겠죠. 이거 뭐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질문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던지는 질문이 단어의 어떤 일관된 사용,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자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칼로스. 이게 그리스어 칼로스, 아름다운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말이고 여기 이제 요거 그리스어를 로마자로 바꾼 게 이 칼로스고 뜻은 이제 beautiful이라고 나옵니다만 뭐 금방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우리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진짜 육체적으로 아름답다, 외형상으로 아름답다, 내면적으로 아름답다는 표현도 있죠. 미덕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아름다운 덕.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자, 두 번째 텍스트에 대한 질문. 이 뒤에 지금 배경화면으로 나온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톤이 그 얘기 좀 잠깐 하죠.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죄목이 뭐였냐면 아테네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낯선 신들을 끌어들이고 또는 끌어들여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이거거든요. 뭐 그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염두에 떠올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는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싸움에 나가면 진 적이 없어요. 잘생겼지, 말 잘하지, 싸움에 나가면 맨날 이기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건데 알키비아데스가 근데 막 페르시아로 도망가서 페르시아의 군사 정보를 제공해서 아테네를 막 궁지에 몰아놓고 이러잖아요. 배신자, 조국을 배신한 비트레이어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애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키비아데스가 저렇게 된 거는 아마 소크라테스 때문일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 죽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인데 그 얘기를 그래서 플라톤이 여러 군데서 합니다.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고 알키비아데스라는 작품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프로타고라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향연에 보면 아가톤이라는 사람, 여기 그림 중앙에 나오는 관 쓴 사람이 아가톤인데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극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여기 이제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삥 둘러 서 있는데 이 뒤에 대머리 가진 아저씨, 이 양반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서 어저께도 잔치, 오늘도 잔치. 너무 술 많이 먹고 있다. 어저께 너무 많이 먹었다. 오늘 좀 쉬자. 그러면서 오늘은 술보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뭐 에로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찬미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마디 다 하고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까지 얘기했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왁자지껄 사람들이 한때가 몰려 들어옵니다. 여기 벗은 여인도 있죠. 그러니까 막 악단을 동원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악기 부는 여인들이 이제 매춘도 하면서 술자리 뭐 여흥도 도와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여인들을 대동해서 여기 있는 이제 우통 벗은 이 잘생긴 남자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들이닥친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갖고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소크라테스 없는 줄 알고 왔다가 깜짝 놀라고 에로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알키비아데스가 나는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겠다 라고 말해서 소크라테스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찬미합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소크라테스가 에로스였던 거죠. 그 얘기를 뭐 다른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스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 육체적 관계를 맺은 애인이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플라톤은 이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향연이거나 뭐 우리가 그냥 뭐 어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봐서 본인의 입장, 이게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스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연인인 건지, 아니면 플라톤의 해석처럼 사제지간인 건지. 누구는 이제 섹슈얼 인터코스와 스피리추얼 인터코스를 구별한다. 섹슈얼 인터코스라는 게 성적 관계, 그다음에 이거는 지적인 관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스를 망친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요약 정리하는, 자기 생각을 짧게 정리해보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서 한 300자 정도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주문입니다. 자, 세 번째,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화면이냐면 그 오디세이 아시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지중해 전역을 10년간 떠돌면서 모험을 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오디세이아죠. 그 오디세이아의 한 장면인데, 오디세우스가 자기 부하들이 이제 그 뭐 태양신의 소도 잡아먹고, 그리고 자기가 그 포세이돈의 아들인 퀴클롭스 폴리페모스의 눈도 찌르고 뭐 이런 통에 이제 특히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채로 모든 다 부하도 다 죽고 배도 다 잃고 표류돼서 도착한 섬에서 환대를 받고 그 잔치 자리에 갔더니 자기 이야기가 이미 이제 예술 작품이 돼서 여기 음유 시인 데모코스라는 시인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오디세이에 길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오디세우스의 모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거죠.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데모도코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노래를 다 듣고 오디세우스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액자 기법, 액자 구조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구조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천일영화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텍스트, 플라톤은 왜 이 대화편의 시작을 알키비아데스의 젊음을 쫓아다닌다라고 이제 소크라테를 놀리는 신구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 즉, 왜 액자 방식으로 시작했을까? 두 가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왜 액자 방식인가? 또 하나는 왜 이런 얘기를 집어넣어서 바깥 얘기를 구성하고 그 안쪽 얘기와 어떤 관계를 맺게 했을까? 그래서 대화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대화 안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문학기법이기도 해서 이 액자 구성으로 했을 때 그 소설이라면 액자 소설이라고 많이 합니다. 액자 소설의 특징은 뭔가? 액자 소설을 선택한 소설의 형식 액자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작가의 이유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액자 안에 사람이 있고 그것이 다시 바깥이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짧은 부분입니다만 프로타고라스 앞부분에 짧은 부분을 놓고 한 세 가지 질문 정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책을 한번 펼쳐보시고 거기서 이 답들을 찾아가면서 이 대화편에 빠져들 준비를, 예열을 서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